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피셋 언어 논리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교재는 출간이 됐죠. 출간이 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저는 올해 정규 강좌를 깔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7급 피셋 자체에 모의고사가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요. 사실 정규 강좌 1년 내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어 논리는 적어도. 그래서 새로 바뀌는 이 시험에 적응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낯선 부분은 뭐 자료 해석이라든가 상황 판단이라든가 2차 과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독학자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만, 방법론만 제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행시 합격자들과 함께 공저로 제가 이 책을 먼저 냈죠. 그리고 이것의 수업은 지금 이제 시험 전 얼마 남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강의 업로드는 유튜브로 이렇게 20분 정도 혹은 30분 정도로 잘라가지고 올라갈 거고, 각 장별로 꼭 배워야 되는 어떤 문풀 방법론, 그 다음에 유형과 정답 오답 어떤 그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시 위주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이런 유형 이렇게 푸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난 다른데 그러면 그 중간점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다음 카페를 통해서 묻는 방식 등으로 자유롭게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7급 피셋 요 언어 논리 알고리즘의 강좌는 유튜브로 제공되고 무료로 제공되고 그리고 강좌라고 하기에는 좀 가벼운 분량이 될 것이다. 정말 최소한의 방법론 제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저도 일정으로 잡은 것보다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좀 절박한 부분 다른 건 다 괜찮다 치고 저는 논리학은 진짜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5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고 올리는 동안 우리 공저자 합격자, 그래서 이제 5급 피셋 합격하고 최종 합격한 최영우 군이 5장은 촬영을 해서 동시에 이제 업로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2장 들을 때 5장도 동시에 들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2장, 3장, 4장은 순서대로 듣는 게 좋아요. 근데 5장은 좀 미리 같이 들으시고 연습을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목 차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1장. 이 부분은 오리엔테이션인데 제가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여기 피셋 그리고 언어 논리 합격자들에게 들어보자. 피셋은 어떻게 공부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시험인가? 자, 첫 번째. 자, 이거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고 공부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건 진짜 사바사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수능 2등급선을 좀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만약에 수능 2등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되게 수학적인 논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수능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7급 모의평가 이거를 세 과목을 모두 풀어보시되 60분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몇 점 정도 나온다. 근데 그 점수가 너무 아래쪽이면 시간 투입을 2차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거 뭐 피셋에서 안 되면은 뭐 2차를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 시간을 좀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셋 강의 들어야 됩니까? 이거 사실 혼자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공무원 국어는 오히려 필수 커리 같은 건 들어서 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피셋 같은 경우는 수능 1, 2등급 선이었다 그러면 유형에 대한 훈련만 딱 적시에 적절하게 해주면 강의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논리학은 여러분들이 수능 때 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를 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건 기호를 써서 풀고 이런 건 안 그래도 되겠구나 구별하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논리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비판초론, 전제추론의 조금 상위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한가? 지금 이미 시중에 7급 모의고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7급 피셋 모의고사. 근데 저는 7급 피셋 모의고사들은 나중에 그냥 시간 운용을 위해서 쓸 수는 있겠죠. 5급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5급 피셋 문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 경력자 채용 문제. 근데 그 기출들만 해도 이미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지금 막 풀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의고사는 조금 더 천천히 혹은 아니면 일주일에 뭐 하나 정도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기출문제 활용법. 자, 먼저 두 번을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그래서 실전처럼 시간을 체크하면서 한번 풀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더 풉니다. 자, 그리고 추론, 논리, 퀴즈 유형 등의 경우에는 오답 분석까지 하지만 그냥 주제 찾기라든가 그리고 일반 추론이라든가 이런 유형들은 정답에 빨리 도달하는 과정을 이제 본인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체화하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 거짓 선지들을 다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 대응 전략 찾기. 자, 여기서 만약 나중에 추가로 문제를 풀다가 유사 유형인데도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 되고, 방법론은 이 교재에 단권하시면 돼요. 저는 이 교재에 7급 피셋을 위한 모든 공식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합격자들이랑 머리를 짜서 빠져나갈 것 없이 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방식,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변칙적인 장면에서는 이거 통하지 않는데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쓴 이유진의 피셋 언어논리 알고리즘은 유형서이자 방법론에 단권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피셋은 다른 시험들과 어떤 점이 다릅니까? 지문 길이는 짧아요. 리트보다 짧죠. 수능보다도 짧고. 근데 해결해야 되는 문항수가 시간 내에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지 지문을 여러 번 볼 수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끝까지 풀었을 때 가장 높은 득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시간을 쓰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문항간 난도가 다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다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이 문제가 시간을 끌 문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 그 다음 따라서 긴 지문들을 읽는 연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 지문 한 문제. 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정확하고 빠르게 지문을 읽는 방법, 요게 필요하죠. 그래서 행동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잖아요. 자, 그 다음 배경 지식은 필요도 없고 있어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상식에 따른 답변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7급 피셋이든 5급 피셋이든 이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지문 안에서만 답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답을 맞았다 하더라도 뭔가 바깥에서 끌어온 논리라든가 내가 추가 삽입한 전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찝찝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세 번째. 자, 여기 특정 영역이나 문항에 집착하면 손해다.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방어 점수까지를 목표로 하셔야죠. 자, 그래서 또 문제 배점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분 내에 풀 수 없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능에는 없는 논리 논증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의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 7급 피셋 모의평가로 2021년 7급 피셋 엿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급 피셋 예시문항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평가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풀고 우리 합격자들과 함께 이야기한 건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에서 지금 7급에서는 상대적으로 언어논리 부분은 다들 어느 정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몇 문제 정도로 굉장히 변별력 있게 내지 않을까? 라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낯설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내면 사실 이 7급 피셋이 막 말이 많죠. 5급 피셋, 정체 인원의 뭐 구제 방안이다 뭐 이런 예민한 말도 있고, 그 다음에 9급 하다가 7급 이렇게 병행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을 너무 어렵게 내면 실제 예전에 국칠이나 지칠 준비하다가 이제 요 시험을 피셋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 난도가 많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언어 논리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논리에서 적어도 네 문제 정도? 네 문제 정도는 난도 변별용의 문제를 내지 않으면 승부가 안 나는, 그래서 그 네 문제, 5문제 정도가 결국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 기존 5급 피셋과 달리 보도자료, 그리고 자료조사, 민원 대응, 분쟁 조정, 법령 개정, 동급자, 상급자의 의사소통, 이러한 소재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이제 7급 피셋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사실 이런 건
수능의 화법 작문이나 아니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7급 피셋의 좀 독특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 자, 7급 피셋 예시문항을 풀어본 합격자들의 의견. 여기서 고난도 독해 유형에 치중한 훈련이나 기호 논리학적 접근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이 기호를 하지 말까요? 했지만 사실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기호를 쓰면 빠르게 답이 나오는 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기호를 안 쓴다고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를 기호 안 쓰고 푸는 거, 기호 쓰고 푸는 거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7급 피셋은 5급처럼 누적되어 있는 정확한 학습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능 국어 기출, 그 다음에 5급 피셋 기출, 자,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실용문 쪽, 이쪽도 참고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기존 7급 국어를 준비하시던 분들께 자, 여기서 기존 7급 때도 원래 독해를 잘했다. 그러면 큰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독해가 원래 내 인생의 발목이다 싶은 친구들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뭐 매일 아침, 매일 조금씩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방법을 배우고 바르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예 독해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강사의 강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독해를 못하는 케이스에는 사실 이 언어 논리 피셋 알고리즘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 독해 알고리즘을 먼저 하고 피셋 언어 논리 알고리즘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독해 알고리즘은 제가 원래 9급 공무원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이거는 뭐 수능, 9급, 뭐 이런 거 뭐 7급 범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험이든 독해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위한 문해력과 사고력 증진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알고리즘을 떼고 피셋 언어 논리 알고리즘을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독해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자료 해석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7급에 피셋을 도입한다는 건 7급과 5급 사이의 업무 능력의 어떤 벽을 많이 허물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영역의 벽을 이제 허문다. 자, 그래서 7급 응시생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자리가 이런 능력이 필요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붙기 전이지만 미리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시험에 맞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개발하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장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